분 정도만 더 기다리다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와 계신 여러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한 분이라도 대답을 좀 해주시면.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뭐 한국 TV 보니까 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무슨 그 경연 프로그램도 그렇고 가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렇게 다 스크린으로 뵙고 막 박수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됐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분이 딱 됐으니까요. 네, 또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시도록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2021년 남가주 한인 부동산 협회 크레바 세미나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직접 카메라를 켜시고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들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늘 마더레이트를 맡은 레드포인트 부동산의 제이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크레바가 남가주 부동산 협회가 매년 연초 되면 이렇게 교육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얼굴 직접 보고 인펄슨으로 대면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렇게 벌추얼로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또 벌추얼로 만나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트렌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은 뭐 호플리 우리가 이제 또 인펄슨으로 만나 뵙겠지만 2021년 이렇게 벌추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 몇 분을 모시고 저희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좀 나눠볼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알맞게 시간 좀 준비, 플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 전문가분들이 한 분, 두 분, 네 분이 오늘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한 수십 년 정도의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수십 년 정도의 경험에다가 사실 한 15분, 20분 정도 요 스피치를 하시려면 한 며칠 정도 준비를 하고 뭐 조사를 하고 자료를 얻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댁에서 아니면 지금 계신 곳에서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게 흡수를 하시면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이고 좋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10분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순서는 먼저 그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전망, 요거에 대해 가지고 그 코로스 부동산의 마크홍 사장님께서 먼저 저희 그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주시겠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패시픽 시티뱅크 PCB의 그 헨리 킴 행장님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신데 또 그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어르신 또 아니면 큰 피규어로서 그 은행 행장 께서 보는 또 이런 전망 같은 건 어떤지 이런 것도 또 저희가 그런 고견을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but not least 그 레지던셜 주택 부동산 그렇죠? 주택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레지던셜 포캐스트죠. 드림 부동산의 사장님 케니트 정 사장님께서 LA하고 그 인근의 전망에 대해서 좀 고견을 또 주실 거고 그거 마치고 나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 에리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케니 박 사장님, 파라다이스 부동산의 케니 박 사장님께서 매짐을 끝으로 맺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가 시작하기 전에 그 저희 남가주 부동산 협회 이번 연도 회장님, 조혜 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 한마디 좀 듣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죠? 나와 계시죠?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도 이렇게 줌이라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어저께로 행정명령도 해지되고 그랬으니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올해도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질문이 계신 그 분들께서는 거기 밑에 그 차트 이렇게 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each 스피커가 끝나고 each 스피커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정리해가지고 그 질문을 Q&A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어나운스먼을 한 가지 드리면 저희 그 또 교육의 연장선으로 2월 10일에 그 저희 캘리포니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 그 가브 허친슨이라고 고문 변호사 정도라고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 굉장히 시니어 레벨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번 연도에 바뀐 법규 또 새로운 폼들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는 아주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또 따로 어나운스를 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어떤 법규들이 또 새로 바뀌는지 어떤 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숙지하시면 굉장히 일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우리 저기 마크 홍 어디 계신가요? 마크 홍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body. So today I wanted to kind of go over just basically local market and then going out. I wanted to start with the Koreatown retail market, and then we'll start off with the LA area shopping center sales. Then I want to expand out to Orange County sales, and then finally cover the Inland Empire, San Bernardino area. The reason why I say that these are covered different areas is because each market is very, very dynamic. Koreatown, just as a general trend right now, we see certainly a decrease in occupancy. We see a decrease in investor sentiment. And it's like anything right now, a lot of the urban markets are not doing as well as the suburban markets. I think that's a very direct correlation to the COVID pandemic. People want to enjoy quality of life. They stay at home more. So you see, they fear about crime. And so you see more people moving to these outlying areas. So each market is a little bit dynamic in terms of the investor profile, what percentage is institutional, what percentage is individual, and also in terms of the future growth and projection. So just kind of an overview, the trend right now is that the urban market is on a downslope. And the suburban markets such as Orange County, San Bernardino, Riverside County, we're actually doing very, very well and booming. I don't know if you had a chance to go out and drive those markets, but there's communities just coming up right and left, new communities all the time. And so from that sense, there's a lot of dynamics. So each of those areas is different dynamics. The first market that I want to kind of go over to start off with, well, I'll cover the Koreatown market. We'll do hold on, can we do a share screen? How do I do a share screen here? Okay, so can everybody see the screen? 네. Okay, so we're covering initially the Koreatown retail market. So just in a nutshell, there's about 20, it covers, in the last 1 year, there was about 27,000 square feet of properties that came online. There was a loss of 65,000 square feet in absorption. The vacancy rate currently averages about 4.5%. 이제 소리 나오는데 그걸 찾아야지. 네? 아닙니다. 진행하시면 될 Okay, 것 같습니다. 네. so the rent, and then you see a rent growth. The last 12 months
you see a negative 4.1%. So rent is actually dropping. And if you drive around Koreatown, obviously you see a lot of vacant stores, you see a lot of businesses that are suffering and stuff like that. So let's talk about the conditions of the Koreatown submarket, this in terms of the projections for this 2021. Conditions in the Koreatown submarket are set to weaken further in the near term with respect to occupancy, rent growth, and transaction pricing, sale pricing, as a resul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Among the major property types, retail is particularly exposed to the phenomenon's negative impact. Current vacancies are below metro averages. The vacancies are higher from a year ago, and we see a series of smaller move-outs during the time. Rent growth turned negative in the second quarter, starting with the second quarter of 2020, for the first time since 2012. So if you think about it, we've had progressively increasing rents, higher occupancies, and Koreatown has just been one of the strongest markets in the last 10 years. But certainly as a direct result of the pandemic, we see rent growth dropping and investor sentiments dropping. A couple of other comments. The LA area has some of the highest population dens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at's part of the ebb and flow of what happens. When we look at the corner of Wilshire and Western, that is some of the most densest neighborhoods in all of the Western United States. If you look at the demographics, within a 1 mile radius, you have 250,000 people. Within a 5 mile radius, you'll have 1.2 million people living with a 5 mile radius of that intersection. So the point being is that it's still a very, very strong dynamic market, but due to this pandemic, the shifts are definitely occurring to the suburban markets. So when we look at historicals, the market for Koreatown, there's about 10.7 million square feet. Vacancy rate currently is averaging about 4.5%. And that's a difference in terms of when you look at the strip centers, a little bit lower vacancies, and then neighborhood centers. The average rent in this market is $2.66 plus triple net. And you have right now an absorption of some spaces. So as far as the forecast of what we expect, okay, the green line is vacancy. And this is the LA market vacancy. So Koreatown still in general has enjoyed significantly lower vacancy rates than in LA, particular the general market for LA County. But when we look at now the forecast for the next year through 2021, you see that the vacancies will continue to increase until about the end of 2021. And then starting in 2022, we see the vacancies start to drop in 2022, which means that's when the businesses will start to recover, more businesses will start to want to expand, and you have higher occupancies and more actions in shopping centers starting in 2022. So these are kind of the trend in terms of the transactions that have gone on in Koreatown. So the average rents, this shows you what the forecast in terms of the market rent growth, in terms of when we expect rents to increase. The rents have averaged been about 4%, 2 to 4% increasing for the last 10 years. Starting last year, beginning of 2020, we see a drop off in the rent growth, and we see the drop off on the rent growth through the end of 2020, and then slowly a recovery in 2021 in terms of the asking rates per square foot. So the impact of the COVID impact to commercial real estate is significant. And there's 5 types of commercial properties we see. There's retail, there's office, there's apartments, there's industrial, and there's hotel, motels, hospitality. And obviously we know hospitality has been the biggest impacted by the COVID.
Apartments have not had as big an impact. Office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but office markets have not increased that much in the last 10 years because the demand hasn't gone on. So the impact to office markets is not as significant. The biggest impact is certainly in terms of the retail market and the hospitality. So for COVID, we definitely expect this impact to continue. Now this shows you what the Koreatown market is like. If we look at new construction, since 2011, the Koreatown area has seen 370,000 square feet of new space delivered. So there's been a significant amount of construction, around 3% of existing during time. However, the submarket saw almost 500,000 square feet of space removed from the market as well. So there's been a balance because some of these markets have been converted. It says here one of the biggest transactions that occurred was at 880 South Vermont, which is the Vermont and the market that's came in on Vermont and 9th Street. So that covers kind of the Koreatown market in terms of what's been going on. The trend is significantly negative, and we expect this negative trend to continue for the rest of 2020 with a recovery starting in 2021. Now let's go and look at the Orange County market. Orange County market is much more dynamic, and it has a lot more diversity. And as far as the impact from the COVID, it's been very minimal. So when we look at the Orange County market, the assets for shopping centers, you have about $55 billion of shopping centers. And in the last 12 months, there has been $893 million of transactions. Market cap rates are 5.2% on average. And we see still a minimal growth in terms of the asking rate for the rent. So what this shows is that Orange County, even though there's been some impact, is still doing very, very well in terms of the overall trend and still very, very strong. So when we look at the Orange County retail market, just comments is that the ownership is very diverse, and you have a mix of institutionals and individual investors across the board. Some general comments. The largest sale in Orange County occurred in mid-March, was a sale of the Fullerton Crossing for $86 million. And I think some of you may be familiar with that property. Comment here, retail market pricing did fall in 2020, unlike the other properties, and now sits at $372. So the average price of shopping centers in Orange County is about $372 a foot, which in my opinion, that's still a good number. I always look at what is the replacement cost for investment properties, and $372 is still slightly above replacement cost. And when you have properties that are selling above replacement cost, it's indicative that it's still a strong market. So when we look at the Orange County market in general, and we look at the trends from the last 10 years, it's a steady growth. It's a steady growth in terms of the average price per square foot in 2011 was around $225. And as you see, the steady growth continues all the way through 2020. And we expect that projection to continue. If we look at the market cap rates, and cap rates obviously an element of risk. When we see the cap rates in a down market, the cap rates should go up. But the expectation for Orange County is that demand is still strong and cap rates will overall continue to decline. And I think that's a factor in terms of right now, we still have very reasonable financing for commercial properties. Interest rates are very, very low. And so certainly if you can get the financing, you're going to be enjoying the benefits in terms of the long run of the investment. So
Orange County in general, the trend is it's a very, very strong market, okay? Here in terms of the profile of the backgrounds of who owns properties in Orange County, 67% or 2/3 are still owned by individuals, private money, which means that the investment pool is very diverse. You have 8% institutionals, 10% for REITs, and then you have 15% owner user investment. So that's kind of the trend for Orange County. It's a very strong market, and we expect that to continue. So let's look at now. We're going to go now over the Inland Empire. Inland Empire covers basically San Bernardino, Riverside counties, okay? And Inland Empire, as I kind of hinted from the beginning, in my opinion, it's a booming market. What happened from COVID was very similar to what happened in the riots, which was 10, 15 years ago. If you take downtown LA as a center point, and then from downtown LA, 30-minute drive, 1-hour drive to suburban markets. After the riots, the suburban markets boomed. You saw a lot of development in Thousand Oaks, Valencia, Hacienda, Orange County, Irvine markets. You saw a lot of boom. And then what happened is societal trends changed and people wanted to move back to the urban market. So we saw a lot of mixed use developments, and we saw a lot of public transportation, a lot of developments occurring at the transit hubs. But because of this pandemic, the psyche for investors and for businesses and for people in general is that they want to go back out to the suburban market. So it's kind of like a back and forth. So what's happened is what's happened during the riots and the crisis that occurred through riots. So let's look at the Riverside Inland Empire market. And as I mentioned, the Inland Empire markets cover San Bernardino and also the Riverside counties. When we look at the total assets, there's $48 billion of assets and properties. There still shows $850 million of shopping center sales that occurred in the last 12 months. The average market cap rate for properties is 6.2%. And we have in the last 12 months, we have still an increase of 1.6%. So if we compare this to the reports that I showed you for LA County, where we saw a drop of 4.5%, Orange County was pretty much steady. Riverside, San Bernardino shows an increase market, even during the pandemic, okay? So I think that's very interesting to note. Sales activity since mid-March is off pace. Let's talk about the Lake Arrowhead Shopping Center sold for $50 million. Cap rates still hold a wide gap relative to those in Southern California coastal markets. And it's not uncommon when properties trade at a cap rate over 7%. Okay, so the point being is when we have a cap rate, average cap rate of 6.2%, that means there are still investors buying properties probably above 7% in this market. So if you're able to get financing, in the 3.5%, 4% rate, and you're buying properties that are 7 cap, maybe even 8 cap, your cash on cash is going to be tremendous. And when you add in depreciation and principal reduction, your return on your investment is going to be well over 10%. So I highly encourage people to consider not just the urban markets, but also the suburban markets, and recommend these for your clients, okay? So when we look at the overall market, it grew by 1.7%, even in a pandemic, and it has averaged a 3% growth for the last 5 years. So just as statistically, guys, some of the fastest growing c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is in the Inland Empire. Some of the fastest growing cities in terms of population is in the Inland Empire, okay? So I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to note. When we look at the trend of where the Inland Empire market is, if you think about here, in 10 years ago, people were buying properties, commercial properties at $160 a foot. I mean, if you compare that to LA, where we're paying $400, $500, $600 a square foot, it's still a significant bargain in terms of valuation. And the trend is that this price will continue to steadily increase over time. When we look at the market rate cap expectations, and keep in mind these are average cap rates, you're at 7.25% from 10 years ago, and even at this point, we're still at about 6.5% on average. So those are still very, very strong income. When we look at the profile of the ownership, 87% of the owners are private. Okay, what that means, in my opinion, is that still institutional owner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not really recognized the value in the Inland Empire market. But I certainly believe in the long term that trend will change, that we will have more and more institutional investments that will be coming along in terms of the Inland Empire market. Okay, so in a nutshell, that's kind of the sales that's going on in terms of shopping centers. I think I took up already 20 minutes of the time. We have a lot of great speakers. Should I go over the industrial market downtown in Vernon? Is that something that people are interested in? 네, 그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Yes, please go ahead. Okay. Okay. So let me go over. Okay, so I'm going to cover the industrial market. And industrial market, and then especially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re's two areas that they're interested in. 하나는, one of them is the downtown, which is the industrial garment district. And then the other industrial district is Vernon. Now, Vernon and downtown wholesale district, even though they are adjacent, they're experiencing very different dynamics. First of all, just in general comments, downtown garment district, because of COVID, has had significant impact in terms of valuation and rent and income. So you have, so in the central Los Angeles, you have actually a decrease in terms of the demand and what's going on of industrial. Whereas in Vernon, surprisingly, the demand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we would expect, typically in a correction market, in a down market, we would expect industrial to be the first to really start to go down. But the big difference this time around is really e-commerce. You have a lot of demand from refrigerated warehouses. You have a lot of demand from online salespeople who need storage. You have increased demand from even ghost kitchens, where retail companies will just put in a kitchen facility in an industrial building and handle all the deliveries, Grubhub and whatever from these ghost kitchens. So you may think that you're ordering from your neighborhood store or from your neighborhood, but it may actually be coming from these ghost kitchens in the industrial areas. So the point being is that industrial is very, very strong, even in the COVID pandemic market. When we look at the industrial market, it consists of about $18 billion of value. And I think the value has gone up higher because industrial value, some of those industrial buildings, a lot of them are being bought for redevelopment, especially if we look at like the artist districts and stuff like that.
those numbers, $300, $400 a square foot for land, are the same as if you were buying in Koreatown or West LA. So it just shows that industrial markets are very, very strong. The market cap rate is 4.3%. And there's been an increase in terms of the pricing for 6.2% in the last year, even during COVID, which we would expect industrial to be down 3-5%, but it's actually gone up in demand, which is a reflection of our e-commerce economy. The central LA market has seen 200 industrial sales during the last 12 months. The submarket sees average market pricing per square feet of $280, which is incredible when we look at the cost of construction for industrial buildings. It's significantly less, and yet we're trading at average of $280 a foot and cap rates of 4.3%, which means investors are giving lower cap rates, or they're paying higher prices for these industrial buildings because of the demand. Submarket often sees sales that are motivated by redevelopments. As I mentioned, the Arts District has a lot of, right now, multifamily, retail, and office development activity. And here, if we look at related companies, California, one of the big guys, these guys bought a property on the east side of the LA River. So right now, traditionally, the LA River has served as kind of the de facto boundary from the downtown market to East LA. But we see now developers jumping that river and even going beyond that, which means it will continue to increase possibly into the East LA border area. Okay, land price that they bought it for was, this land was 2.3 acres. They paid $35 million, or $465 a square foot, or $15 million an acre, which is an incredible amount of number for just land. But it just shows that the developers are expecting that kind of demand to continue in that immediate market. Other highlights: August 2020, Skanska purchased in the Arts Districts, once again, $18.9 million, $365 a square foot. And they plan on building a new 13-story office site on that building, on that area. So when we look at the trends will continue, and we expect the trends to continue for the industrial market through 2021 and continue beyond that point. Here's the indicative cap rates. 10 years ago, when there wasn't as much demand for industrial properties, your cap rates were averaging above 6 cap, because industrial properties, people just didn't like industrial properties. But as you see the graphs for the last 10 years, the cap rates have steadily dropped below 5%, and now to even close to 4%, which is an incredible transition. Okay. And we expect that trend to continue. When we look at the sales volumes for 2020, this will continue as far as going up in terms of the trend, cumulative sales. There will be more and more sales. The profile of the owners of industrial buildings, 85% are private. You have 2% that are REITs. And then you have 10% that are owner users and 3%. So still the vast majority of industrial buildings are bought and sold by individuals. Okay. So this is kind of a view of the industrial market for the LA downtown, but I do want to comment about the Garment District. The Garment District specifically has been significantly impacted. And then I would expect that change, especially due to the COVID and in terms of the advancement of e-commerce, online sales, that I would expect that the Garment District will be significantly impacted. Now, when we look at the other area in terms of industrial that I wanted to cover was the Vernon submarket.
Now Vernon is for those who may not know, it's a city. It's the only city that I know in California where I think the total residents is like 1,000 or 2,000 people, but it has a dynamic demand because Vernon has some of the lowest electricity rates. They generate they have their own power plant. They also they allow a lot of water usage. So if you're a manufacturer, Vernon is really the place to be. Vernon, and so when we look at Vernon markets, it really is a reflection in term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So when we look at the Vernon market, it equates to $16 billion of asset value. The last 12 months, we saw still 323 million in sales, which is for a small city like Vernon, that's still a tremendous amount of sales that have gone on. And you see a market cap rate of 4.6%. And then you see the increase in terms of the pricing for the last 12 months. Property values have increased 7.8%. So when we look at this compared to any of the areas that we looked at previously, this Vernon market has the highest increase in value even during the COVID period. And that's my opinion, that's reflective of Vernon's unique ability in terms of utilities and concessions to manufacturers. And it's also the proliferation of e-commerce, the trend to buy online and the trend to service online through industrial. This is the effect that we're seeing in terms of the increasing in property values. I mean, if you drive around Vernon, it looks like a depressed city, but the values are gold. So we saw Vernon saw 312 million of industrial sales the last 12 months. Like, as I mentioned, for a small area, that's a tremendous amount of sales activity. And those industrial brokers that work that market certainly know that and have enjoyed the last 12 months in terms of values. 20 cents were down compared to 2019, but we're still solid and demonstrated investors remain focused acquiring assets in the Vernon submarket. An example of what sold July 2020, company bought 2 properties. So the point being is that the Vernon industrial market is just a very strong market, and we expect that to continue as far as the trends. Okay, we look at Vernon. Like this is kind of an incredible number, but when we look at 10 years ago, Vernon, the average prices of the properties was below $100 a foot, and that's because if you drive Vernon, it's a lot of the warehouses are just run down, but because of the demand, the prices just have continued to accelerate and have continued to increase. And we expect that trend to certainly continue. So when we look at the forecast here on this graph, and we look at in the sales volume in terms of the orange is 2018, the blue is 2019, and green is 2020. So even though there was less sales, it's still a very strong market, and all signs continue to show increase. Okay, so in terms of Vernon, a little bit different profile. You have 42% that's privately owned, you have 27% owners, and you have 31% that's private investors. So that kind of is a snapshot of the Vernon industrial market. And as a price per square foot, the sales will be, like I said, LA, Vernon, we continue the trend to go up in terms of value pricing. And we expect that the cap rates will continue to drop because 2 things, the perception of Vernon being a strong market and also interest rates being significantly lower. So I think those are two very important trends to keep in mind. And I think that pretty much covers what I wanted to present today. Was there any questions? 네, 질문 계신 분들 여기 아래 챗 펑션이 있거든요. 거기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마르콩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LA 카운티,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인랜드 엠파이어 이렇게 좀 커버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다른 시장과 전반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LA에서 조금은 이제 그 서버 쪽으로 무브 어웨이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LA가 이제 팬데믹이 가장 큰 영향이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치안 문제라든지 또 집에서 또 일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좀 외부로 빠져나가는 트렌드가 한동안 좀 계속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또 썸 마켓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또 이제 프로퍼티 타입이 뭐 오피스냐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테일이냐 하스피탈리 숙박업소 같은 거 이런 건지 아니면 또 멀티 패밀리인지에 따라서 또 그 트렌드하고 디맨드가 조금씩은 이제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덧붙여 가지고 LA 다운타운 경우는 의외로 다운타운 가메 디스트릭트는 이제 조금 그 안 좋은 예측을 해주셨지만 전망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다. 그러나 좀 아래쪽 창고들이 몰려 있는 쪽은 앞으로 전망이 좀 좋다. 아무래도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특히 팬데믹하고 좀 맞물리게 되죠. 그런 이제 전망들을 좀 주셨고, 요 그 자료는 그 녹음 자료하고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그 PCB 뱅크의 행장님이신 헨리 김 행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헨리 킴이고요. 저 퍼시픽 시리뱅크 행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커버할 그 포캐스트는 그 랜딩 쪽인데, 일단 저희 은행의 그 프로파일을 갖다 보고 그다음에 모든 그 교포은행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타겟 커스터머 똑같고 그다음에 그 세임 마켓이 그래갖고서 그 저희 은행 그를 보면은 그러면은 2021년도 그 같은 그 다른 은행들을 갖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퍼시픽 시리뱅크 프로파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에셋 사이즈로는 지금 거의 한 2 빌리언 정도 가까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컴퍼니고 그다음에 그 나스닥의 PCB로 우리가 트레이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의 그 교포은행들 중에서는 세 번째 큰 은행이고 그게 이제 뱅코홉, 그다음에 이제 한미, 그다음에 이제 PCB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13 브랜치인데 그 11 브랜치가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에 로케이트돼 있고 그다음에 그 2 브랜치가 그 이스트 코스트 뉴욕에 하나, 뉴저지 하나 있고 앞으로 그 텍사스 쪽에 우리가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에 우리가 8 different state의 그 9 loan production office가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그 랜딩 리밋은 거의 50 밀리언까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 저희들이 그 스위스팟이 지금 1 through 10 밀리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걸 롬들을 갖다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를 갖다가 보기 전에 2020년도에 저희 은행 그다음에 교포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2021년도 그 저기 뭐 랜딩 아웃을 갖다가 잘 포캐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뭐 다 아시다시피 3월달에 이제 그 퍼스트 쿼터에 2020 퍼스트 쿼터에 그 팬데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락다운이 생겨가지고서 은행 스탁 마켓들이 거의 뭐 반토막났어요. 그 마켓 밸류가 거의 50%가 날라갔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스탁 마켓은 그 1년 후 거를 갖다가 미리 포캐스트 해갖고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3월달에 거의 뭐 모든 은행들이 그 50% 마켓 밸류가 좀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하고 맞먹는 그러한 그 임팩이 올 거다. 그런 생각으로 그 논로스 리저브를 상당히 우리가 쌌습니다. 그 퍼스트 쿼터뿐만 아니고 세컨드 쿼터, 덜드 쿼터 그리고 포스 쿼터 아마 그 저기 뱅코홉 한미은행이 어제 어닝스 릴리스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상당히 지금 포스 쿼터까지 계속 지금 논로스 리저브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갑자기 터진 일이어 가지고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데 상당히 스크램블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세컨드 쿼터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거의 모든 은행들이 그냥 랜딩이 없었어요. 다시 스탑을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ARES 액트가 이제 제정되고 그다음에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레귤레이터들 뭐 FDIC, FRB 뭐 저기 스테이트가 그 은행한테 그 손님을 위해 가지고서 그 뭐 론 마리파이를 해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는 그냥 무조건 다운그레이드하고 나쁜 운으로 간주하고 TDR로 클래시파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 뱅킹 레귤러들이 그 은행들한테 work with customers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주면은 그 다운그레이드 안 시키고 TDR로 클래시파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서 그 손님들 위치아웃해서 론 마리피케이션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게 뭐 3 to 6 months인데 근데 뭐 어떤 인더스트리는 그뭐 12month까지도 우리가 익스텐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컨 코리아 포커스한 게 그 SBA 그 PPP 론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드렸고 그 다음에 EIDL 그 론 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어시스트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았던 게 그 SBA 당국에서 그 SBA 론 커스터머한테 6개월치 페이멘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SBA 7A, 504 론 전부 다요. 그다음 이제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2020년도에 저희들이 거의 컴바인 해가지고선 140 밀리언 SBA PPP 론을 갖다가 드렸고요. 이게 거의 저희 은행 폴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론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third quarter에 포커스한 게 SBA 7A 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 셉템버까지 만약에 그 SBA 론을 갖다가 부킹을 하면은 그 손님들한테 6개월치 그 페이멘을 갖다 해주겠다 그래갖고서 모든 은행들이 여기에 점핑했어요. 그래서 SBA 론을 상당히 많이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lowly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컨벤셔널한 그 CRE 론, CNI 론, 그 fourth quarter부터 좀 셀렉티브하게 우리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포커스한 게 이제 에센셜 비즈니스, 그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좀 하이 네트워스 커스터머스, 그리고 하이 리퀴드 애셋이 있으신 분들을 일단 포커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언더라이팅 스탠다드도 좀 이렇게 스트릭하게 우리가 더 만들었고, 특히 그 리테일 CRE, 그다음에 멀티 패밀리,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 조금 이 2020년도 숫자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페이먼 리저브 저기 1년치를 바꿔서 우리가 론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fourth quarter 끝날 때 보니까는 처음에 이제 그 second quarter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거의 3분의 1이 그 론 마리파이를 갖다가 했는데, 근데 fourth quarter 되니까는 그게 거의 뭐 한 2.5% 정도 가량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5% 중에서도 더 그 further loan modification 같은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 다운그레이드를 했어요. 뭐 스페셜 멘션이나 서비나 그러니까 안 좋은 론을 우리가 캐러그라이즈 해가지고서 론 로스 리저브를 갖다가 더 쌓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은행들이 지금 뭐 close to 2%, 그로스 론의 한 2%, 이거는 2019년도에 거의 뭐 1% 정도 됐었는데 거의 2배 이상 그 론 로스 리저브를 갖다가 모든 은행들이 쌓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인터널 그 론 데이터, 론 손님들을 갖다 우리가 분석해서 나온 그런 건데, 물론 뭐 다 아시는 그런 그 이야기지만은 가장 그 임팩이 심했던 게 호텔, 모텔, 뭐 트래블, 투리즘, 그다음에 레스토랑 비즈니스, 스파, 사우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뭐 아직 문도 못 여는 데가 태반이고요. 아니 전부 다 뭐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저쪽 워싱턴 스테이트 열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제 뉴욕 그쪽은 조금 좀 25% 캐파시티로 계속 열어가지고서 거기는 괜찮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짐, 아웃사이드밖에 열지 못했어. 그다음에 데이케어 패실리티, 그다음에 리테일 CRE, 이게 그 렌트를 갖다 컬렉션을 갖다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 전부 다 재택근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 오피스 빌딩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무브아웃 해갖고서 다 집에서 다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팩이 컸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그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가르먼트 인더스트리, 이쪽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텔 모텔 중에서도 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말씀하신 저기 홍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urban area,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그쪽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오히려 서버번 에리아 그런 쪽으로 나가서는요 호텔 모텔이 거의 80% 많은 데는 80% 뭐 적게는 뭐 한 60% 70% 그 정도 그 세일즈를 갖다가 픽업을 했어요.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런 데는 브레이크 이븐 넘어서 갖고서 페이먼트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호텔 모텔 중에서 이제 그 팀파크 뭐 디즈니랜드 뭐 이런 데 근처에 있는 그런 호텔, 그다음에 에어포트, 그다음에 비즈니스 트래블러들 갖다가 그 저기 뭐 어코모데이트 하는 그런 그 호텔 모텔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여기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에 있는 그런 그 호텔 모텔들도 사실 그 인터내셔널 트래블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스탑이 되니까는 지금 거의 뭐 20% maybe 그 지금 그 오큐펀시를 갖다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컬버시티에 저희들 커다란 그 모텔이 있는데 거기도 완전히 그 비즈니스 커스터머들이 저기 주로 했었는데 근데 팬데믹 일어나고서 지금까지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심한 그런 그 인더스트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적게 임팩트된 그 비즈니스가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슈퍼마켓은 뭐 더 잘 되고, 컨비니언스 스토어, 리커 스토어도 더 잘 되고, 그다음에 홈 임프루먼트, 하드웨어 스토어스, 그다음에 코리어 픽업, 그다음 딜리버리 서비스, 익스프레스 카워시, 그다음에 에센셜 비즈니스, 그다음에 홀세일러스 with online distribution platform, 그다음에 even golf course. 이거 완전히 그 하향 산업이었었는데 2019년도까지 갑자기 2020년도부터는 거의 뭐 25% 이상 그 레베뉴가 올라갔다 그러니까는 그 상당히 물론 그게 얼마 정도 서스테인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그 부밍하는 그런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도 사실 그러니까 슈퍼마켓, 컨비니언스 스토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도 2019년도까지는 서서히 이렇게 다운 트렌드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온라인 그 디스트리뷰터,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스토어들한테 상당히 밀렸던 그런 인더스트리였었는데, 근데 이번 그 팬데믹과 기회를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좀 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로지스틱, 그 프레이 포워딩 그 컴퍼니들, 그 이런 데는 상당히 좋은 그 레베뉴를 갖다 제너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아웃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를 갖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은행들이 그 랜딩할 준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론 마리피케이션이 뭐 34%에서 2.5%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쿨다운 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뱅크의 그 에셋 퀄리티가 그러니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같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그 임팩이 원떨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은 그 포지션에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행들이 지금 전부 다 그 SBA PPP 론, 뭐 EIDA 이런 펀드가 그냥 그 플롯 돼 갖고서 그 은행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가지고서 그 디파짓이 진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캐시가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들이 사실 그 액세스 리퀴디티를 갖다가 디플로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론을 갖다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뱅크 캐피털 레이쇼가 뭐 2008년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보다는 그 훨씬 지금 많은 그런 레이쇼를 갖다가 유지를 해가지고서 뱅크가 진짜 much better position than 2008 financial crisis.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2020년 fourth quarter까지 론로스 리저브를 갖다가 충분하게 써가지고서 아무리 이게 그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 마켓 컨디션이 된다 그래도 충분히 observe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소식, 또 SBA가 지금 9,000불까지 그 SBA 지금 현재 각 SBA 그 이그지팅 커스터머들한테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또 돈을 내드립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근데 호텔 모텔 그 레스토랑 비즈니스는 거의 8개월치 SBA에서 페이먼트를 갖다가 해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세컨드 라운드 스티뮬러스 패키지 이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비드-19 백신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세컨드 쿼터 2021년도에는 퍼블릭
한테 아마 와이드리 어베일러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블룸버그 포캐스트 보면은 2013년도 말까지 그 이자가 안 올라갈 거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근데 지금 또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서 이게 인플레이션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포캐스트가 2013년도까지는 이자가 안 오를 거다 하는 게 지금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코노미가 조금 더 우리가 리바운드 되는 게 아마 세컨 하프, 어떤 분들은 그 세컨 쿼터 2021년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cautiously 그 forecast 하는 게 아마 세컨 하프부터 백신이 다 이제 맞고 나서 조금 상당히 좀 리바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 물론 이것도 또 교포은행이 다 똑같은 건데요. 2021년도 그 포커스가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그 손님들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오너 오큐파이드 프로퍼티를 갖다가 만약에 구입하신다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 SBA로 가는 게 장땡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좋은 게 뭐냐면 또 뉴 SBA 론을 갖다 프로바이드를 해주면은 또 6개월치 또 페이멘트를 해줘요, SBA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 그다음에 이분 더 좋은 거는 보통 SBA 론을 하면은 3% 개런티 피를 갖다 차지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웨이브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왜 이걸 들어갔냐. 그다음에 일반 그 컨벤셔널 론들은 우리가 CRE 론, CNI 론 그러면은 그 커머셜 앤 인더스트리얼 론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즈니스 론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텀 론, 뭐 라인 오브 크레딧, 비즈니스 UCC 잡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우리가 포커스를 할 거고, 작은 그 리테일 비즈니스는 저희들이 그 SBL 론으로 유도를 할 거고, 좀 미들 마켓, 좀 사이즈가 있는 그런 그 홀세일러들, 매니팩처러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그런 CNI 론을 갖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그리고 토럴 뱅킹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데 포커스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CRE 론도 그 오너 오큐파이 프로퍼티에 포커스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웨어하우스, 라이트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 그다음에 멀티 패밀리 프로퍼티에 우리가 포커스를 갖다 할 겁니다. 그다음에 레지던셜 몰게지 론은 뭐 그동안 이자가 상당히 낮은 이유로 그 셀러블 론, 그 페니멜 론들을 갖다가 많이 해왔고, 이제 아마 그게 리파이낸싱 액티비티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아마 이제 그 포트폴리오 론들이 인크리스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그 디스커레이지 하는 그런 그 마켓은, 그 크레딧은 그 에퀴지션 앤 디벨롭먼트, 그 건물이나 땅을 사가지고서 디벨롭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론들, 이제 캐시플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갖다 우리가 좀 이렇게 디스커레이지 하고,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데 이게 파이낸셜리 하이 네트워크 커스터머들 아니면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랜딩을 갖다 시작을 하는데, 근데 2020년도 숫자를 갖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갖다 받으면 틀림없이 캐시플로우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렌트 컬렉션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좀 CRE를 갖다가 제가 지금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받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뚜로와 탈 겁니다. 별로 이렇게 간주를 안 하고 2019년도 그 숫자, 텍스 리턴에 나오는 거, 그 숫자하고 2021년도, 2022년도 프로젝티드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오퍼레이팅 스테이트먼트를 갖다가 갖고서 우리가 랜딩을 할 계획이고요. 컨서베티브하게 그래도 65% 론트 밸류 미만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캐시아웃이 만약에 인버브 돼 있으면은 maybe up to 50% 아니면 60% 뭐 이렇게 조금 더 로우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게 additional collateral 있으면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personal guarantee, 그 우리가 이제 좀 보는 게 만약에 subject property에서 캐시플로가 조금 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캐시플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personal guarantee, 그 high net worth customer들, strong operators, 그 liquid asset이 있으신 분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앞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숏텀 파이낸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 1 to 2 years 정도. 왜냐하면은 2020년도 이제 캐시플로가 안 되고
2021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이자 온리로 해가지고서 론트 밸류를 낮춰가지고 그다음에 페이먼 리저브 갖다가 우리가 루카를 해가지고서 숄텀 파이낸싱을 더 프로바이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제가 그 저한테 저희 은행 그 웹사이트 가보시면 제 이메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 이메일 해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중요한 그 부서에 그 컨택 퍼슨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셨어요. 그 주소를 갖다 여기다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 anytime 전화나 이메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자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행자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좀 이번에 그 팬데믹으로 좀 시그니피컨하게 임팩트 받은 인더스트리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리테일이라든지 또 하스피탈들이 그런 그 인더스트리하고 이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이 앞으로 무빙 포워드 랜딩이 이분들이 뭐 1년, 2년 후면 파이낸셜리 계속 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랜딩 가이드라인이랄지 그때 랜딩은 조금 더 이분들한테 좀 까다로워져 가지고 좀 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폴캐스트거든요. 그 프로젝션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먼틀리 프로젝션을 해가지고서 그 먼틀리 그 매상이 움직이는 거, 레베뉴가 움직이는 것도 봐가지고서 이게 정말 그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그런 그 익스펙테이션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랜딩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또 손님들이 그 론트 밸류 레이시를 갖다가 좀 낮춰야 돼요. 아니면 페이먼 리저브를 갖다가 더 주시던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론 마디피케이션 신청하셨던 분들이 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끝나는 시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뭐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그 견해를 좀 나눠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 4월 아니 저기 4th quarter 2020년도에 사실 그 상당히 론 마디피케이션 하신 분들이 그 은행 전체 론 폴폴리오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에디셔널리 6개월 정도 더 마디파이를 해드렸는데, 근데 만약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진짜 임팩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무한정으로 해드릴 거예요. 근데 무한정 해드리는데 그게 P&I를 갖다가 프린시플하고 인트레스트 전부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약간 좀 그 리듀스된 그 페이먼트, 인트레스트 온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그 프로바이드 해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디피케이션을 신청하신 분들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많은 그 부동산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슨 멜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우려가 조금은 과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레지던셜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그 두 사장님들로 이렇게 모셨는데요. 일단 그 LA 인근의 주택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드림 부동산의 케니트 정 사장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네, 그리고 케네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에 또 커버를 해주실 말씀을 나눠주실 파라다이스 부동산의 케니박 사장님도 자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 부동산의 케니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앞선 그 스피커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뭐 LA 대도시에서 조금은 이제 벗어나는 양상을 띠고 있고 또 저도 이제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작년이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좀 디프레스 됐지만 부동산 그 주택 시장은 특별히 굉장히 나쁘진 않고 오히려 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좀 줄었지만 가격은 좀 오르고 또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 저희끼리 이제 데이존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줄고 그래서 퍼센티지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좀 나름 액티비티가 좀 괜찮았던 그런 시장으로 전 보여졌는데요. 먼저 LA 시장 그 케네트 정 사장님 좀 말씀을 좀 고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코로나 코비드-19이 굉장히 불평등한 불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좀 읽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식당이라든지 미용실 이런 리테일은 굉장히 힘들었고 호텔도 역시 힘들었고 반면 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투고로 위주로 하는 뭐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레지던셜도 이 커머셜과는 조금 상반되게 가격이나 어떤 이런 그 경기 전반적인 경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데이터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좀 쉐어를 해도 될까요? 네네. 오케이. 자, 이것은 제가 그 분기별로 좀 데이터를 나눠봤는데요. 암만 해도 이제 제가 한인타운 위주로 저희 회사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집 코드는 9004, 9005, 9006, 101920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인타운 집 코드예요. 지금 여기를 싱글 패밀리, 인컴, 컨도 이렇게 다 뽑아봤는데 시기는 first quarter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first quarter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 total number of listing은 222개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할 거는 이제 date on market인데 그 마켓에 머물렀던 기간이 평균적으로 59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59일. 그래서 59일이 지금 평균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그 average price도 지금 보시면은 1.299에서 1.271 정도로 해서 이 왼쪽 거는 listed price예요. 1.299은 그 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팔린 것은 1.27이니까 거의 한 98% 정도 listed 가격보다 한 98% 정도의 가격에 지금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irst quarter에도 매매 자체가 222개가 있었고 마켓에 머무르는 평균 기간이 한 59일 정도가 있었어요. 그 아래 여기를 좀 보시면은 그 중에 30일 이내로 팔렸던 게 83개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first quarter의 어떤 그런 트렌드였는데 제가 second quarter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아마 비교를 하시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econd quarter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세컨드 쿼터는요. 보시다시피 코비드가 터지고 난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인데요. 같은 에리아예요. 지금 넘버 오브 리스팅 팔린 것들이 121개로 줄었죠. 그래서 지금 그 실질적으로 세일은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마켓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39일로 되게 짧아졌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average price를 보시게 되면 아까는 1.27 정도였는데 지금은 1.35니까 한 6% 정도 상승한 그러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암만 해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약간 주춤은 했지만 그래도 마켓 상황은 오히려 빨리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약간의 꾸준히 그러한 상승이 있었던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역시 30일 이내에 머물렀던 것들이 60일 이내에 머물렀던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되게 짧은 기간 안에 매매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컨드 쿼터인데 이제 third 쿼터를 보시면은 암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third 쿼터를 보시면은 매매가 280개로 늘어나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264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마켓, 데이트 온 마켓도 역시 현저하게 짧아집니다. 28일, average 데이트 온 마켓이 28일이고요. 그거는 마켓에 나와서 금방금방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average price total도 1.5로 나가니까 그 전 쿼터를 대비해서 거의 한 한인타운 같은 경우 이 zip-코드 내부에 있는 것들이 거의 10%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이런 것들이 리스팅 가격의 98% 정도에 팔리고 있는 거니까 비싸게 나오지 않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가격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third quarter에서는 거의 대부분 30일 안에 또는 60일 안에
거의 매매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이 이 짧은 기간 안에 매매가 그 마켓에 60일 안에 30일 안에 그 마켓에서 매매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덜코럴에도 역시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폴코럴을 보여드리면, 자 이게 폴코럴은 역시 280개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다만 마켓은 데이런 마켓이 45일로 3콜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연말도 끼어 있고 좀 약간 그런 그 손님들이 그 연말도 있다 보니까 좀 주춤해져 가지고 숨고르기를 하는 거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45일 정도 이렇게 있는데 average price 역시 조금 상승 또는 조정 기간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third quarter에는 average price가 1.5였는데 지금 마지막 fourth quarter에는 1.48로 되니까 한 마이너스 한 1% 정도 뭐 하락인데, 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연말이 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적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 피겨리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마켓에 머무르는 기간도 30일, 60일 이내에 거의 대부분 80% 이상의 매물이 다 30일 또는 60일 안에 다 팔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그 스피커 분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도시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뭐 LA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있는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렌털 마켓이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긴 했어요. 왜냐하면 오버 서플라이가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것들 그런 럭셔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비싼 렌털 마켓에 나왔던 매물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정이나 뭐 컨세션, 이렇게 렌털에게 렌트도 하락을 하고 새로운 들어오는 세입자들한테 컨세션도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한인타운 같은 경우도 역시 오버 서플라이, 새로 지어지는 어떤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우려할 부분은 있지만, 반대로 인컴 프로퍼티 같은 경우 렌트 컨트롤이 있어가지고 렌트비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테넌트들이 어차피 다른 데 가봤자 그 렌트로 다른 렌트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동이나 어떤 그런 조짐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렌트 컨트롤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 테넌트들이 렌트비를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랜드롤드들이 그런 테넌트들을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아마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켓에 좀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들은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는데, 한인타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마켓 흐름을 봤을 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이슈들에 비해서는 레이센셜은 굉장히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경기가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아마도 잠시 후에 오렌지 카운티 케니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곽으로 나갈수록 아마 이러한 현상들은 훨씬 더 심화돼서 아마 역대급으로 지금 최대로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여태 하면서 느낀 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이번 2008년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때보다도 아마도 외곽 쪽은 지금 디맨드가 엄청 높아져서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도 레이센셜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좋았고요. 2021년도 그 포캐스트를 뭐 제가 좀 드리자면 암만 해도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백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가 제공하는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자가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랜드롤드를 위한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라고 어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21년도 그리고 또 재택근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2021년도까지 계속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고, 2021년이 지나도 한 30%는 재택근무를 계속해서 엠플로이들 30%는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역시 경기는 굉장히 레지던셜 쪽은 양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대도시나 다운타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의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의 시간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의 시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격이 좀 떨어지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어차피 다운타운은 코비드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다시 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 입지, 로케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기회를 잘 사용을 하시면 아마도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 한인타운도 LA 인근엔 뭐 지금 이제 세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거래량은 좀 줄었으나 그리고 이제 썸마켓에 따라서 오히려 뭐 실버레이크나 에코파크 이런데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 는 추세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거래량은 좀 줄었고 또 마켓에 머물러 있는 시간, 데이전 마켓도 줄었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오른 주택 시장은 좀 그렇게 썸머리가 될 것 같고요. 그 페니트정 사장님 저희 모신 김에 저희 그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에이전트 선생님들도 상당수 계신데요. 뭐 처음에 시작을 하시든 오래되시든 앞으로 moving forward 요거 한두 가지, 두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알면 정말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팁 계시면 한번 무리한 질문이 아니고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웃지 마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그 주제 넘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랬는데 그 코비드로 인해서 역시 그 부동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매해 변화하고 어떤 발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 제가 처음 부동산 시작했을 때만 해도 MLS가 책으로 매주 먼데이 아침에 딜리버리가 돼가면 에이전트가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프리뷰를 꼭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버추얼 투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프리뷰라는 것 자체가 조금 되게 많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변화는 항상 불편하고 두렵긴 한데 이런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는 에이전트가 아마도 이 필드에서 성공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저희 그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문턱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일을 하셨던 분들이 부동산으로 들어오시는데 막상 또 남아서 성공하시기는 또 쉽지가 않은 필드이가 또 이건데요. 줌 미팅만 하더라도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지만 지금은 차차차차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을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이런 변화되는 그러한 그 트렌드에 맞춰서 기존의 것을 잘 살려서 자기 자신에 잘 맞게 그렇게 모디파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잠깐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뭐 에이전트 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트라이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광고하는 방법을 또 유지를 하시지만 이렇게 새로운 것에 남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유지를 하시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 같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질문 이제 자료 부탁하시는 분들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는데요. 이렇게 이메일하고 성함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 녹음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저희 그 오렌지 카운티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주실 그 파라다이스 부동산의 케니박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앞서서 우리 케네스 정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불평등의 호황이란 말에 참 그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오렌지 카운티 역시 부동산 시장은 사상 초유의 어떤 좀 호황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스크린을 좀 준비했는데 스크린 쉐어를 통해서 2020년도에 오션마켓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마켓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니 사장님? 지금 잠시 디스커넥트 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다시 락인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락아웃 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지금 저희 케니 사장님하고 연락했어요.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이렇게. 예, 저도 아까 그 케니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풍요한 그런 분들은 또 있었는데 제 생각에도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뭐 이자율도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한동안은 낮은 거를 유지가 될 것 같고 또 단마켓도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또 살아나면서 디맨드는 좀 더 그로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행정부가 또 그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을 위해 가지고 돈을 좀 인센티브를 좀 푼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디맨드는 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제넥스의 또 마켓으로 들어오는 시점도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서플라이가 좀 문제인데 그래서 한동안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외곽으로 좀 빠지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들이 앞으로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케니박 사장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에이전 선생님들께서 작년에 보면은 마켓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는데 의외로 활동을 많이 안 하시고 에이전트 선생님들 스스로가 주눅이들이 들여가지고 활동을 안 하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러므로 해가지고 남아 계신 에이전트들이 오히려 더 독식하면서 풍요로워지는 그런 에이전트분 사이에서도 또 그런 결과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굉장히 마켓은 제 생각에는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주의하시고 아까 그 케니트 정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더 이노베이티브하고 미래에 좀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을 같이 섞어주시면 좀 프라미싱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고로 그 MLS에서도 그 버추얼 쇼잉, 즉 버추얼 쇼잉이 있고 또 버추얼 투어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버추얼 투어는 요새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3D로도 하시고 비디오도 찍어주시는데 저희가 그 버추얼 쇼잉도 아시다시피 오픈 하우스도 버추얼 쇼잉으로 할 수 있고 그 액츄얼 클라이언트도 버추얼리 쇼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펑션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케니트 정 사장님도 좀 애들 해주시면 들어오셨나요? 네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갑자기 인터넷이 다운이 되는 바람에 제가 바로 옆방으로 옮겨서 지금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아까 그러면 말씀을 중간에 드리다 말았는데 그러면 일단은 2020년도에 그 있었던 그 업데이트 상황과 또 앞으로 2021년은 우리 OC에서 어떤 부동산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2020년을 통해서 팬데믹으로 인한 그 우리 오렌지 카운티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서는요, 뭐 앞서서 다 말씀드린 상황들인데 이제 수요는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었고 또 이제 공급을 감소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이 팬데믹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irst home buyer들과 더 실수요자들이 주택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대두되면서 주택 구매력이 굉장히 증가되었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내가 집은 있어야겠다. 어떤 이런 것을 좀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많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집을 매매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집을 매매를 하냐, 또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되시고, 또 이제 인베스터들도 이제 집을 파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테넌트의 연장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또 집에 어떤 수요 공급들이 제한되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이 되었고요. 또 이제 재택근무와 또 온라인 같은 어떤 이러한 리모트에 대한 어떤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다운타운에 있던 그런 자녀들이 다시 부모님과 합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집을 팔려고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집을 파는 것을 지금 이렇게 홀드하고 미루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벤토리가 부족하고 공급이 감소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고, 또 그에 반해서 또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통해서 사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제 OC 업데이트 마켓을 좀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간 가격과 평균 매매가는 이제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거래량과 데이트 온 더 마켓, 그러니까 집이 팔리는데 걸리는 그 시간들은 되게 감소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그 옆에 도표가 지금 이제 작게 나왔는데 지금 year to date보다는 2020년에 디셈버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그런 숫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2020년에 인벤토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0년 12월에는 뉴 리스팅이 거의 20%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데이트 온 더 마켓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고, 클로즈 세일도 26%나 뛰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뒷심에 의해서 2021년도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2020년을 버금가는 그런 어떤 거래량과 그런 매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싱글 패밀리나 이제 타운홈의 캘리포니아 전체와 오렌지 카운티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상 위에 있는 게 오렌지 카운티고 이제 밑에 있는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중간 가격과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중간 가격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오렌지 카운티에는 싱글 패밀리가 지금 대세이고 굉장히 많은 디맨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어르신들이 하신 얘기가 뭐 비즈니스 하려면은 LA 가서 하고 집은 뭐 오렌지 카운티에 살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좀 내가 마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는 이런 집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1년 부동산 이제 경기 전망을 좀 해보면은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중심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약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실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조 바이든이 그때 이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제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최대 15,000불의 어떤 다운페이를 지원한다는.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FH론 하시는 분들에는 7,000불 크레딧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 탁스 익젬션이 아니고 7,000불 크레딧 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업로드된 지 꽤 됐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2배로 가격을 높여서 이제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15,000불까지 다운페이를 지원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이제 계속 건설되는 인프라에다 1조 6천억 원을, 그다음에 주택 건설에 6,500원을 투입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시면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갈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2021년 1월 2주 동안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주 동안에 나왔던 sale in escrow, new listing 이 숫자를 보면은 거의 완전히 거의 맥스로 좀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는 세일이 803개였는데 2021년 1월 2주만 해도 1099개가 이제 세일이 됐고요. in escrow 들어간 것도 2020년 첫 주 2주는 838이었는데 지금 2주 동안은 1055개입니다. 그 다음에 뉴 리스팅이 들어온 게 이제 2020년에는 1361개. 근데 지금
2021년 1월 두째 동안 128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0년대 초반에 파시려고 했던 분들이 팬데믹으로서 홀드했던 것들이 누적이 돼서 이제 2021년에는 어느 정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폴크로저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세일하고 폴크로저집입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8년 이런 서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우리가 느꼈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집이 쏟아져 나와서 가격에 리세션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OC 같은 경우는 현재 폴크로저의 그 양이 지금 2019년에는 129개였는데 지금 2020년은 45개밖에 안 됐어요. 우리 앞서서 우리 행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은행이 예전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부양책을 내놓고 어떻게든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상으로도 이런 폴크로저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LA 같은 경우도 봐도 2019년에 522개였는데 지금 2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시면은 어떤 정부와 또 은행의 차압 방지 이런 정책에 주목을 하면은 이런 어떤 폴크로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시점을 논하기보다는 그 현 부동산 시장의 그 매매 패턴과 집을 구매 환경 조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많아질 때 그럴 때를 공략을 해서 세일을 하고 리드를 받으시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부동산 경기 전망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이제 예상 이자율하고 이제 론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예상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작년 3월까지만 해도 한 3.5였는데 이제 팬데믹이 옴으로써 거의 2.5까지 갔다가 다시 12월부터 1월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한 쿼터 정도 몰아서 지금 한 2.75 정도 그렇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경기 부양책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국채를 좀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이제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은 이제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수익률하고 이제 우리 이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자가 모기지 이자가 다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1월 두째 주, 2주 정도는 이제 이자가 오르는 현상을 보였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쭉 계속 가서 오르지는 않을 거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조정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거의 그런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두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통 전망하는 것이 그래도 한 3.5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이제 몰기지 론을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솔직히 셀프 인플로이 분들은 거의 서스펜드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론 금액이 큰 점보론 같은 경우도 거의 서스펜이 됐는데, 이제 2021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릴리즈 하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컨포밍 론하고 하이 밸런스 론의 그 어마운트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점보론의 이자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이제 올해는 이제 컨포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어떤 그런 거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홈 바이어들이 어그레시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새집 건설 분양을 우리가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하고 2019년에 사상 최고의 건축 허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짧은 집들 같은 이제 그 유닛이 많지 않은 집들 같은 경우는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2021년부터 이제 새 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도 이제 브랜나파, 가든글로브, 뭐 브레아 이런 쪽에 새 집들이 이제 분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브랜나파 같은 경우도 3월 달부터 이제 새 집이 이제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재개발, 그다음에 신축 주택 건설의 분양이 호황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제 이자가 가장 계속 낮은 저금리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에 어떤 호황을 줄 수 있는 그런 서포트하는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집들이 신축 분양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거로 인해 여러 가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을 홀드했던 분들이 2021년에 다시 한번 리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공급이 좀 증가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부고 패키지라든가 또 백신의 효과, 그다음에 실업률이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고,
또 다른 일자리들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데이터상으로 한 7%에서 13%까지 많게는 집값이 지금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 제가 간단하게 좀 준비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혹시 질문 계시면 또 여기 챗박스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메일로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그 회장님 혹시 뭐 맺은 말, 조일 회장님 맺은 말 한마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참여하신 분이 거의 200명이네요. 그래서 너무 참여해 주신 분들, 이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준비 많이 해오신 스피커분들 너무 감사해요. 좋은 정보 많이 받으셔서 올해 또 성공적인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월 10일 날 수요일에도 10시에 교육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저희가 잊지 마시고요. 그때 또 저희가 어나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누구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가지?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감사합니다.